네, 안녕하세요. 3월 작물을 추천하기 전에 종묘상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모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였는데 아쉽게도 3월 둘째 주인 지금 종묘상에는 아직 모종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모종을 심기에는 많이 이르다고들 하네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기가 3월이라면 작물을 심기 준비하는 시기로 아주 적당하고 4월이라면 조금 서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물 심기 전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밭갈이를 하시고 배수로 봐주시고 밑거름은 작물에 맞게 충분히 준비해 주셨나요? 각 작물에 맞게 밑거름을 넣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작물 심기 전 각 작물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을 같이 준비해 보시죠. 3월 추천 작물 바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상추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심는 작물이죠. 이 상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찝니다. 상추 심기 2-3주 전에는 밭을 갈아주고 퇴비를 넣어주고 3월 날이 따뜻해지면 직파가 가능합니다. 모종을 이용할 때는 중부지방 기준 4월 중순부터 옮겨 심기가 가능합니다. 모종을 이용하신다면 3월 첫째 주 밭을 갈아주시고 퇴비를 넣어주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겠네요. 자, 상추는 종류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사기 상추부터 양상추, 적상추, 청상추, 로메인, 버터헤드, 꽃상추 등 마음에 드는 식재료를 선택하셔서 심어보시면 더 즐거운 농장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상추의 재배 기간은 40일 내외이고 모종으로 옮겨 심으셨다면 30일 이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상추는 키우기는 쉽지만 비료를 많이 주거나 자주 뜯어주지 않으면 질겨지고 물이 부족하면 맛이 쓰고 비가 자주 오면 녹아버리는 의외로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 상추 모종을 심을 때 본잎이 5, 6장 자란 모종을 20×20 간격으로 심으며 모종이 뿌리 위쪽이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뿌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올해 상추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봄감자 추천드립니다. 감자는 예로부터 많이 먹는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특히 부종이나 염증에 효과적이고 여름에 감자팩은 진정 효과와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를 심기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는 우선 감자 심기 2-3일 전에 땅을 고르고 이랑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이랑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초기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2-3일 전에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심을 때는 우선 잘 발효된 퇴비를 전면에 살포하고 이랑을 만들어 주는데 한 이랑에 한 줄로 심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봄이 건조하기 때문에 2줄로 심는 것이 더 감자가 잘 달리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이랑의 폭은 1m에 줄 간격은 45에서 50cm, 포기 간격은 25에서 30cm가 적당합니다. 비료의 양은 토양의 유기질과 무기질 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평당 질소 10kg, 인산 8.8kg, 칼륨 13kg, 퇴비는 완전 부숙된 것으로 2톤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 양이 쉽지 않아 보이실 텐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10평당 질소, 인산, 칼륨이 다 들어간 복합 비료로 3kg 정도를 잘 뿌려주시면 됩니다. 퇴비는 한 포에 20kg 기준으로 5포에서 6포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에 비해 텃밭의 유기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를 좀 더 넉넉히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기질 퇴비랑 유박이 혼돈되기 쉬운데
유박은 유기질 퇴비가 아닙니다. 유기질 퇴비는 가축분 퇴비나 부숙톱밥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항을 만들고 이후에 비닐을 덮을 경우 비료를 뿌린 후 2일 내지 3일 뒤에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비닐을 덮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스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봄감자는 그늘에서 싹을 틔워 파종하는 것이 그냥 심는 것보다 생육기간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단축하고 수확량도 2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이렇게 그늘에서 싹을 틔운 후에 칼끝을 끓는 물에 소독한 후 그림과 같이 싹이 많은 부분에서 아랫방향으로 감자 크기에 따라서 2등분 내지 4등분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감자를 심을 때는 10cm 내외가 좋겠습니다. 파종을 마친 후에 한 달 내에 싹이 땅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비닐 멀칭을 하신 경우 싹이 심었을 때 뚫은 구멍으로 잘 올라오게끔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봄감자 잘 키우셔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감자의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물은 미나리입니다. 봄에 향긋한 냄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미나리죠. 향이 아주 강해서 생선 요리나 여러 육류 요리에 풍미를 돋구는데 최고의 식재료로 쓰이는 작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파슬리나 샐러리, 삼엽채, 고수 등이 미나리과 채소들로 향이 모두 강한데 미나리과 식물들이 향이 모두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미나리의 효과는 자양강장, 해열, 이뇨작용과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동의보감에서는 갈증 해소와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좋은 미나리는 3월 파종을 하고 모종을 옮겨 심는 경우에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모종으로 심으면 첫 수확까지 대략 40에서 45일 소요되는데 미나리 줄기가 30cm일 때 수확을 하면 수확 후 마디에서 다시 줄기가 자라므로 연속 수확이 가능해서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모종을 심으실 때 간격은 10cm 간격으로 하고 깊이는 좀 깊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미나리는 거름기가 많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밑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나리 심는 분들의 식탁에도 봄 냄새가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추천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우리 식재료에서 빠질 수 없는 작물이죠. 뿌리부터 줄기까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특히 대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은 항균작용이 뛰어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파를 심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파는 3월에 파종을 하고 모종은 5월에 하는 작물입니다. 대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죽지 않고 월동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이 대파는 파종하기 전 밑거름을 넉넉히 넣어 주셔야 됩니다. 밑거름 양은 한 평당 요소 80g, 용성인비 20g, 염화가리 50g, 석회 600g, 완숙된 유기질 퇴비는 10kg 정도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석회를 넣는 것은 대파가 산성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항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일항은 70에서 80cm 너비로 두둑을 만들고 줄 사이는 70cm로 하여 10cm 간격으로 한 줄 내지 두 줄을 심습니다. 파는 습한 피해에 약하므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북주기를 자주 해줘야지 백색 부분이 긴 품질 좋은 파를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주기란 파가 쓰러지는 것을 막고 줄기의 하얀 부분을 길게 하기 위해서 파가 자랄 때 아래쪽 흙을 파서 줄기에 지속적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북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특별히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종을 심은 후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나면 파의 향과 맛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파의 크기에 따라서 실파, 중파, 대파로 구분해서 원하시는 크기의 파를 수확하시면 됩니다.
자, 파를 모종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신다면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파 가격 보니까 아주 금값이던데 이번 봄 대파 잘 키우셔가지고 여러분의 가게에도 건강에도 행복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물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서양에서는 뽀빠이의 힘이 원천으로 알려져 있죠. 시금치는 심장이 좋은 엽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활성이 풍부해서 통풍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시금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슈퍼푸드입니다.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죠. 이런 시금치를 직접 키워서 섭취한다면 건강과 전원생활의 즐거움까지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이때 시금치를 파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발화가 잘 안되고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선선한 3월에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시금치 품종은 두 종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파종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동양계 품종은 추위에 강해 월동이 가능하고 서양 품종은 추위에 약합니다. 봄에 파종이 가능한 종인지 월동 시금치인지 씨앗을 구매하실 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작물과 같이 밭에 쟁기질도 해주고 배수로도 손봐 주시고 밑거름을 주셔야겠죠. 밑거름은 평당 요소 73g, 용성인비 100g, 염화가리 43g, 석회 670g, 붕소 3g, 완숙태비는 5에서 7kg를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시금치는 산성 토양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는 pH 7에서 8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신 밑거름으로 산도 조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석회를 좀 더 넣어주시거나 물 1톤당 인산칼륨 1.8kg, 질산칼륨 1.2kg를 희석해가지고 pH 7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뿌려주시면서 pH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종을 하실 때 시금치 껍질이 좀 두껍기 때문에 24시간 물에 담갔다가 뿌리는 것이 발화에 좋은데 씨앗을 발화시킬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씨앗이 작은 것은 대부분 광발화 씨앗이고 씨앗이 좀 큰 것들은 대부분 암발화 씨앗입니다. 이때 씨앗 크기의 3배 정도 흙을 덮어주면 적당한 깊이로 묻어주시게 됩니다. 광발화 씨앗은 씨앗이 아주 작기 때문에 흙을 뿌리듯이 덮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의 적정 재배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고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물 주기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요즘 마트 가보니 시금치 정말 비싸던데요. 이참에 건강한 시금치 잘 키우셔서 소비도 줄이시고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봄배추입니다. 이 배추는 무와 더불어서 우리 대표적 김장 채소로 쓰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특히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고 다른 섬유질 식품처럼 장내 발효해서 가스를 방출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 칼륨은 뿌리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봄배추 된장국, 봄배추 겉절이, 봄배추 전 등은 봄을 알리는 향기로움 그 자체로도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같이 한번 재배해 보시죠. 배추가 싹 트는 온도는 15도에서 34도, 잘 자라는 온도는 10에서 20도로 지금 3월이 딱입니다. 파종은 품종별로 다르니까 꼭 봄배추 종자를 구매하셔서 파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 전 밑거름은 한평 기준 요소 100g, 용성인비 350g, 염화가리 80, 붕사 5g, 완숙 유기질 퇴비는 평당 5에서 8kg. 여기서 배추의 뿌리옥병을 방지하기 위해 소석회는 300g 정도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밑거름을 해준 뒤에 이랑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한 줄 재배 시 이랑의 넓이는 60에서 90, 두 줄 재배 시 이랑의 넓이는 120에서 150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멀칭을 씌워주면 밭에 토양 온도를 유지하고 잡초가 생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으니까 멀칭을 해주신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종을 이용해서 아주 심기를 할 때는 심는 간격은
줄 간격 60에서 70, 포기 간격은 30에서 40cm, 본옆이 5매 정도 자랐을 때 아주 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주 심은 직후에는 그림처럼 물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충분하게 준 뒤에 마른 흙으로 다시 덮어서 물의 증발을 막아서 뿌리의 활착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는 보통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웃거름은 15일 간격으로 정식 15일 후에 한 평당 요소 25g, 정식 후 30일 후에 한 평당 요소 30g, 염화가리 25g, 정식 45일 후에 한 평당 요소 40g, 염화가리 30g을 포기 사이에 넣고 흙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키워주면 봄 냄새 가득한 봄배추 풍년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천 작물은 완두콩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완두콩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고 기순환을 조절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완두콩에 많은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이나 백내장 등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체내 호르몬 생성을 도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 완두콩을 한번 재배해 보시죠. 완두콩의 재배에는 3월 파종, 7월 수확하는 방법과 10월 파종에서 이듬해 5,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3월에 파종하고 7월에 수확하는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밑거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이때 밑거름의 총량은 한 평당 요소 30g, 염화가리 56g, 용성인비 170g, 석회 500g, 가장 중요한 완숙 유기질 퇴비는 7에서 8k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완두는 산성이 약하므로 석회와 비료를 최소 2주 전에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토양은 대부분 산성 토양이라 석회를 많이 뿌리는데 너무 많이 뿌리면 염류장애를 일으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밑거름을 주셨다면 두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줄 재배의 경우 두둑 너비는 100cm, 고랑 너비는 50cm로 준비하고 재식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종은 포기 사이 30cm, 외성종은 20cm로 하고 두 알 내지 세 알씩 전파종을 하면 됩니다. 이후 발화해서 모종이 10cm 정도 자라면 잘 자란 것 2개만 남기고 솎아 주십시오. 완두의 키가 80cm 정도로 자라면 지주를 설치해서 재배하게 되는데 이 재배에는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 방법으로 망 유인 방법과 바인더줄 유인 방법을 사용하면 품도 줄이고 완두 수확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할 때는 복합비료로 웃거름을 해주시거나 질소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질소 수용액은 요소 0.1% 수용액 또는 미원 0.1% 수용액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완두도 잘 수확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천 작물은 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유튜브에 건강한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로 가지가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지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요리 유튜브에서 가지 멘보샤부터 온갖 가지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조리되어 추천되는 등 인기 있는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지 효능을 검색하면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다. 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고혈압과 어지럼증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시 가지를 선택하길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재배해 보시죠. 가지가 싹이 트는 온도는 28도, 잘 자라는 온도는 낮 온도 기준으로 22도에서 30도입니다. 아주 심기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네요. 가지는 직접 파종을 하는 것보다 미리 싹을 틔워 재식하는 것이 좋은데 플라스틱 상자나 비닐포트에 원해용 상토를 넣고 씨를 뿌린 뒤 물을 충분히 주고 신문지로 덮어주면 6에서 7일 후 발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묘를 키우기 위해서는 2달 내지 3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아주 심기는 낮온도가 평균 25도 정도가 되는 4월이나 5월 초가 적당합니다. 이제 밑거름을 주겠습니다. 밑거름은 한평 기준 퇴비는 5kg, 고토석회는 670g, 요소 94g, 용성인비 210g, 염화가리 44g을 밑거름으로 뿌려주시고 일항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항을 만들 때 일항의 넓이는 한 줄 재배 시 80에서 90cm, 두 줄 재배 시 150cm, 고랑은 30cm가 적당합니다. 밑거름을 주시고 일주일 뒤 멀칭 비닐을 씌워주시면 밭 토양의 온도를 유지하고 잡초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물주기는 보통 4, 5일에 한 번 정도 주시고 웃거름은 재배기간 중 요소 30g, 염화가리 18g씩 4회 정도 나눠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에서 가지를 키우실 땐 가지 모종을 심은 다음 150cm 정도의 대나무나 강목, 플라스틱을 이용해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끈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지를 넓게 벌려 햇빛을 잘 받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가지는 기르면서 아랫잎을 따줘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줘야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한 가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장애를 입은 잎이나 병든 잎 그리고 늙은 잎은 일찍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에 물이 너무 많으면 가지의 뿌리가 썩고 병 발생도 빈번해지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를 수확할 때는 너무 익으면 쓴맛이 생기고 품질이 떨어지므로 개화 후 10일 내지 20일 사이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텃밭이 주말 농장이라면 좀 어린 가지를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지가 어리다고 기다리다가 가지가 너무 자라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키우신 가지로 맛있는 요리도 즐기시면서 전원생활의 기쁨 만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작물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몸을 덥게 하는 보온 효과가 있어 몸이 찬 사람에게 좋으며 감기 예방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부추의 아렐 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강정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또 부추즙은 피를 맑게 하여 허약 체질 개선, 미용,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는 정말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추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 부추는 3월 파종으로 한번 심으면 아주 오랫동안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부추는 심고 나서 자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심으면 할 게 거의 없죠. 이 부추는 3월에 파종을 하면 수확 시기가 9월부터 가능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모종을 구매하셔서 재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종의 아주 심기는 5월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거름을 주고 일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거름은 한 평당 퇴비 13kg, 석회 330g, 요소 174g, 용가린 400g, 염화가리 111g을 잘 섞어 밑거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밑거름을 주고 아주 심기 일주일 전에 일항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항을 만드실 때는 4줄 재배 시 일항의 너비를 80cm, 5줄 재배 시 일항의 너비를 100cm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모종을 구매해서 아주 심기를 하실 때의 심는 간격은 15에서 20cm가 적당합니다. 텃밭에서 부추를 키울 때 재배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하고 물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추는 생육기간이 길며 다비성 작물이므로 생육 중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게 완숙 퇴비를 많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추는 4년에서 5년간 같은 밭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8월이 되면 부추에 꽃이 피는데 부추는 모든 포기가 일제히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꽃이 피기 때문에 꽃대를 이래 따서
떼어낸 뒤 일주일 간격으로 다른 꽃대도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꽃대를 따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개화, 결실 때문에 수확해야 할 부추가 새로이 올라오는 부추에게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빨리 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상순부터는 지상부의 잎은 말라 시들어지고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토양이 얼기 전 충분하게 관수하여 뿌리가 안전하게 월동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듬해 싹이 빨리 틀 수 있습니다. 부추의 수확 방법은 포기 수확을 하는데 부추의 전체 키가 대략 30cm 정도 되었을 때 수확하면 됩니다. 부추를 자르는 높이는 첫 수확 시 3에서 4cm를 남기고 그 후에는 절단 부위 위에서 1에서 1.5cm 정도 위에서 수확을 하면 됩니다. 수확 시 너무 깊이 베면 뒤에 생육이 늦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마다 물과 비료를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자, 이 건강한 부추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재배하셔서 풍요로운 식탁 누리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의 효능으로는 비타민 A와 C 및 필수 무기질이 알맞게 들어있어 혈액 산성화를 방지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포만감을 주는 채소로 다이어트와 항암 효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열무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혈관 내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현대인의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최고의 식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열무를 같이 한번 재배해 보시죠. 열무의 파종은 3월 중순부터 5월까지이며 봄에는 40일, 한여름에는 25일 전후로 수확이 가능한 채소입니다. 열무는 밑거름 위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 밑거름을 아주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밑거름의 양은 유기질 대비로 한 평당 대략 10에서 15kg 정도이며 토양 유기질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한 평당 20kg 정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기질 퇴비는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작물이나 생육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면 질소질 비료를 연면 시비하면 그 효과가 좋습니다. 질소질 비료 연면 시비 시 가장 좋은 비료는 요소 0.1% 수용액이나 미원 0.1% 수용액을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완숙 퇴비 살포 후 이와 같이 두둑을 쌓아 주셔야 하는데 두둑의 넓이는 100에서 120cm, 높이는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열무의 파종은 10에서 20cm 간격으로 씨 뿌림 고를 만든 뒤에 1에서 2cm 간격으로 파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씨 뿌린 후에 싹이 올라온 상태를 봐서 지나치게 밀식되어 있으면 여름철에는 10일, 봄에는 2주일에 한번 솎아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 재배 시에는 장마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 고온 다습한 조건 때문에 연부병 등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여 수량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비가림을 하고 침수 피해를 입지 않게 배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는 망사 또는 한냉사 등을 씌워서 여러가지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면 병충해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확은 파종 후 3에서 4주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고 파종 후 8주가 지나기 전에 수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올봄 열무를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셔서 열무의 풍성한 만큼 행복도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래저래 작물 심을 준비가 다 되었는데 밑거름이 늦었다 혹은 유기질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선택을 못 하셨다면 제가 추천 퇴비로 군뱅이 분변토와 방성균 배양토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완전 발효된 퇴비라 가스 발생이 전혀 없어서 씨앗을 심는 당일이나 심기 하루 이틀 전에 밑거름을 하셔도 무방한 퇴비입니다. 방성균 배양 부숙토밥은 방성균이 아주 풍부한 유기질 퇴비로 각종 토양 병원균의 살균과 식물 생장 효과가 우수하고요. 곰뱅이 본변토는 작물의 생장 촉진뿐만 아니라 작물의 수확 후 보존성과 풍미 증진에 효과적인 완숙 유기질 퇴비입니다. 이 두 퇴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10평 기준에 퇴비를 넉넉히 넣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방성균 배양토밥 30L짜리 10포와
굼벵이 분변토 5리터짜리 10포를 섞어서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밭에 퇴비기가 나는 좀 있어서 조금 적당히 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방성균 30리터짜리 5포와 굼벵이 분변토 5리터짜리 5포를 섞어서 밑거름을 하시면 텃밭 재배 시 부족한 유기질 함량도 채우고 토양 미생물인 방성균의 살균작용을 통해서 여러 진균류들로부터 오는 질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밑거름으로 토양 건강 유지하시면서 오늘도 대풍 이루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